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리플이 주말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 상승 추세선이죠. 요 상승 추세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EU, 즉 유럽 연합에 예고했던 50% 관세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장기 횡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어떻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속보 트럼프 EU 50% 관세 7월 9일로 연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틀 만에 변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에 예고한 기존에 이제 50% 관세 부과 시간을 6월 1일에서 7월 9일까지 연기를 했다. EU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자 이틀 만에 부과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오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으로부터 EU 관련 50% 관세 부과 시한을 기존의 6월 1일에서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나는 7월 9일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장은 협상이 신속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라고 적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EU 집행위원장의 관련 X 게시물에 첨부를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상호 긍정적인 지금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기존에는 이제 EU의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게 나온 결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3일 날, 그러니까 지난 23일 날 EU에 6월 1일부터 곧장 50%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제안했고, EU와의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압박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깡패예요, 깡패. 그쵸? 깡패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아무튼 지금 긍정적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실제로도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이죠. 선물 시장에도 곧바로 상승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이걸 이제 바로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당분간은 줄어들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는 그게 아닐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리플은 움직이지 않나요? 이런 좋은 소식에도 움직이지 않나요? 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 리플은 단순한 이런 관세, 그쵸? 그리고 무역 흐름에 따라서 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전통 금융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금융 시스템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정책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지만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무덤덤한 이유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무덤덤한 이 리플이라도 이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이 대놓고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시장의 절대적 추세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 조용한 가격 흐름 속 긍정적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진짜 정말 긍정적인 뉴스죠. 자, 리플이 장기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지면서 시장의 낙관론도 다시 고조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XRP 선물 ETF가 CME와 나스닥에 잇따라 상장되고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 히든 로드와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제도권 금융으로의 본격적인 진입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도권이란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암호화폐 ETF가 기관 자금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리플에 대한 월가의 관심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전환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특히 XRP를 기초로 한 다양한 ETF 상품이 등장하면서 기관 투자들의 적극성이 굉장히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 기관 투자자, 제도권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기관 투자자분들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큰 손들이라는 말도 되겠죠. 큰 고래들. 자, 그러면 이 큰 손과 이 큰 고래가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산이 들어오게 될 거고 상승은 당연히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관점인 거죠. 자, 계속해서 볼레틸러티 쉐어즈의 XRPI와 뒷그리움의 레버리지 ETF는 기존 수탁 절차를 우회하면서도 XRP 기반 선물 계약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실물 보관 부담 없이 제도화된 방식의 노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 실제로도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5월 22일이었죠. 이때 첫 미국 XRP 선물 ETF 했다. 나스닥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미국 최초의 XRP 선물 기반 ETF가 나스닥에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22일에 보도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 선의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이분 유명한 분이죠. XXRP가 현재까지 1억 2,100만 달러 운용 자산을 확보했다며, 이는 XRPI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뭐하다, 존재함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갈링하우스는 이러한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적 자산군으로, 계속 제도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정착시키는 결정적 계기라고 평가를 했고요. 낙관론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들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인 거예요. 여기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폴리마켓에서는 따르면 2025년까지, 그러니까 2025년 말까지, 이번 연도 말인 거죠, XRP 현물 ETF가 SEC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무려 83%까지 상승했다는 거. 이 정도면 뭐 대놓고 그냥 승인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131% 상승했던 선례를 고려할 때 XRP 역시 이와 유사한 랠리를 펼칠 수 있다고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131% 상승했다는 거는 알트코인 기준이면 최소 2배에서 3배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 템플러, 21 쉐어즈, 그레이스케일 등이 신청한 XRP ETF는 현재 심사 중에 있고, 현재 시장은 이제 2025년 4분기 공식 승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물론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면서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일부 벌금 감행 요청은 기각이 된 상태다. 그러나 시장은 오히려 이를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으며, ETF 승인과 함께 XRP가 제도권 진입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리플이 현재 미국 내에서, 그쵸? 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과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다,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언급될 만큼 엄청난 점유율을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미국의 왕인 트럼프, 우리 트황이죠. 트럼프까지도 친 비트코인 스탠스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급력과 몸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시간 문제이고 잠재적 합의가 되었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연말까지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상승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일단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사실 왔죠. 그리고 나서 이 상승 추세선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3250원짜리 요 자리만 지지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4,000원짜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선 요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이 4,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4,000원을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된다라면 다시 전고점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근데 4,000원짜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 3,000원짜리를 리테스트 하러 이 박스권,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하단부인 3,000원짜리를 재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채널의 상단에 올라와서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